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특정 전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인 특정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특정 계획 수립 및 특정 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전략이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특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공작물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특정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특정 시간과 데이터의 신빙성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략을 잘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정 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정이 마찬가지듯이 특정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특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공정을 수립할 때는 먼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특정 범위나 프로브 간섭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공정도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 검토를 통해서 설계자의 의도와 제품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설계 의도와 제품 기능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설정하고 특정 항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공작물이나 복잡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정도를 작성합니다. 공정도에는 프로브 조합 및 교정, 그리고 좌표계 설정 등 측정 순서와 측정 방법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미리 공정도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측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정도를 작성한 다음에는 검토에 들어갑니다. 측정기를 움직여서 한 번에 모든 측정을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측정해야 하는지 등 측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공정도에 작성된 대로 프로브가 간섭을 받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자세로 공작물이 설치되었는지 또는 프로브가 규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선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먼저 측정에 착수하다 보면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든지 또는 측정 도중에 데이터 및 일치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측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브 조합이나 측정 위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측정 도중에 공작물을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측정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데이터의 일관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시 측정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 측정을 통해서 평균값을 취하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결제합니다. 특히 연삭 공정을 거친 정밀한 제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링게이지 등을 이용해서 비교 측정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 시간에 비해서 가공 시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삭 제품의 경우 재료 절단에서부터 황삭, 정삭, 담금질, 풀림 등의 복잡한 사전 공정을 거친 후에 최종 공정에서 연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치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칫 실수를 범하면 가공 원가와 납기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측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 측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측정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설계와 가공 그리고 측정 데이터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도면에 구멍이 규제된 경우 설계 의도는 구멍의 중심 좌표와 지름 그리고 진원도를 가능한 한 이상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공 결과는 이론상으로 중심과 지름이 양호하고 진원도가 불량한 경우와 지름과 진원도가 양호하고 중심이 불량한 경우 또는 중심과 진원도가 양호하고 지름이 불량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량하게 가공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파란 제품이 설계에서 의도한 형상입니다.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는 이렇게 가공된 형상을 정해진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냄으로써 가공 결과를 데이터로 표현해냅니다. 지금 이 파란 부분이 설계 의도인 반면에 지금 이 부분이 실제 가공 형상이 되고 이 가공된 형상으로부터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측정 결과를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다음은 요소 측정 시 최소 프로빙 점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드를 이용해서 원인을 그리는 경우에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지만 측정의 경우에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점을 이용해서는 원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 시에는 최소한 3점 이상을 즉 설계 시에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측정 시에는 프로빙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결과를 계산해내기 때문에 설계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요소마다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 프로빙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서는 모양 편차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측정 시에는 최소 프로빙 점수를 초과해서 프로빙하는 경우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양 편차가 동시에 계산됩니다. 지금부터는 프로빙 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한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을 측정한 경우 데이터 우선순위가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측정 좌표계는 수학적으로 수직인 세 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먼저 지정한 축을 우선으로 해서 나머지 축을 수직으로 설정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 데이터 형체의 평면도와 직각도에 의해서 원의 중심 좌표가 달라집니다. 위 그림은 좌측면을 데이터 우선순위로 설정한 경우이고 아래 그림은 아랫면을 데이터 우선순위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 축을 X 그리고 이 축을 Y축이라고 할 경우 X좌표는 아래 그림이 그리고 Y좌표는 위 그림이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원의 중심을 측정했을 경우 위 그림은 이쪽 면을 데이터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 면에서부터의 x 그리고 y값이 계산이 되고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이 아랫면을 데이터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로부터의 x 그리고 y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x좌표는 위 그림보다 아래 그림의 좌표가 더 큰 값이 되고 y좌표는 아래의 좌표보다 위 그림의 좌표가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모든 제품은 직각으로 가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한 오차가 항상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은 기하 편차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을 측정하는 경우 관통점은 특정 좌표계상의 원점 지점에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가공된 원통이 직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점 지점 위치에 따라서 X좌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윗면을 원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점의 좌표가 계산되고 아랫면을 원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 값이 X좌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점 지점 위치에 따라서 바로 이만큼의 X좌표 차이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의 좌표를 측정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이얼 인디게이터 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 그림과 같이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3차원 측정과 정바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윗면을 원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3차원 측정 데이터와 정반상의 측정 데이터가 일치하게 되지만 아랫면을 데이터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기하 편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기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각도를 측정하는 경우 모양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요소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과 즉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값에 모양 편차를 더해주는 방법, 이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한 TIR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작된 측정기로 측정을 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빙 위치에 의한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차원 측정기는 공작물의 실제 형상을 알지 못하고 단지 프로빙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프로빙 간격이 적을 경우 모양 편차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실제와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빙 간격을 좁게 함으로써 실제의 이런 직선이 이러한 직선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각을 갖는 요소의 경우 계산되는 위치에 따라서 더욱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좁은 간격으로 프로빙한 경우 이와 같이 왜곡된 직선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되는 위치의 거리에 비례해서 오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위치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거리가 늘어나면 이 위치에서는 그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형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체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형상과 거의 유사한 바로 이러한 녹색으로 표현한 직선이 계산됩니다. 원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간격으로 프로빙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축각이 경사를 갖게 되지만 이와 같이 넓은 간격으로 프로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감소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형상의 일부만 있는 제품을 측정하는 경우 오차가 커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형상을 가진 원을 120도 간격으로 3점을 프로빙했을 경우에 그중 한 점의 오차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차가 지름이나 중심값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상만 있는 경우 같은 오차가 생겼을 때 전체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빙 숫자에 의한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소 측정 시 요소별로 정해진 최소점을 프로빙하면 측정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이 모양 편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측정시마다 측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세 점을 프로빙하면 이러한 원이 계산되고 반대로 이쪽 방향에서 세 점을 프로빙하게 되면 이러한 원이 계산됩니다. 즉 같은 형상이라 하더라도 프로빙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만큼의 중심좌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맨 아래 그림과 같이 원의 최소 프로빙점인 3점이 아니고 4점을 가지고 프로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가며 측정한다 하더라도 3점만을 프로빙한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오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양 편차가 클수록 여러 점을 프로빙하는 것이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소 선택에 따른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은 축선을 가지고 있고 원통의 관통점은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서 개선됩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높이가 작은 상태에서 원통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경우 만일 측정 오차에 의해서 축선에 경사가 생긴다면 좌표계 원점에서 개선되는 관통점은 큰 편차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원통으로 측정하지 말고 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원통이 아닌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프로빙된 점을 이용해서 중심 좌표를 계산하고 그 중심 좌표가 측정 좌표계의 수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즉 원통과 같이 축각의 변화에 의해서 거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오차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호와 원 측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호는 주어진 좌표에서 측정점까지의 거리를 R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 점을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평균 거리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R은 반지름이 아닌 거리이고 원 계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작은 단면을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중심 좌표와 지름의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호로 규제된 것을 원으로 측정해서 원의 반지름을 원호의 길이로 가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설계자는 이 사항을 명심해서 도면에 명확하게 규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최소 자승법에 의한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대부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모양 편차가 큰 경우 측정 결과와 조립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은 모양의 축지름을 측정하는 경우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러한 평균 지름이 개선됩니다. 이 경우 같은 지름을 갖는 링 게이지를 조립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의 간섭으로 인해서 조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축인 경우 조립성을 고려하면 우측 그림과 같이 최소 외접원으로 계산해서 이 부분의 지름을 구해야 링 게이지의 조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형상이 구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평균 지름이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지름을 갖는 플로우 게이지를 조립할 경우 이 부분의 간섭 때문에 조립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플러그 게이지가 조립될 수 있도록 최대 4접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그 그라인더로 가공한 제품의 경우 작업자는 핀 게이지로 검사했을 때는 합격인데 3차원 측정으로 측정했을 때는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자가 검사한 지름은 이 값이 되고 측정자가 측정한 지름은 이 값, 즉 최소 자승원의 지름이 되겠죠. 이 값이 되기 때문에 3차원 측정 데이터가 핀 게이지로 측정한 지름보다 진원도만큼 더 크게 개선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경우 이외에도 측정 오차를 발생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고려해야 될 점들은 위에서 대부분 언급되었습니다. 측정 시에는 이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프로브 교정에서 측정 전략까지 실제 측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잘 적용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3차원 측정 실무에 관한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